대한민국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한국민 세력들이 정신계승이라는 걸 외치고 있어요. 정상적인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그 정신계승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이제 남로당이나 조선공산당의 이제 정신계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한반도 적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치를 한 지금 현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쓴 책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자아 우익 대립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에는 이제 기회주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이 기회주의자가 틈탔기 때문에 정도, 이 바른 길을 지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타협, 뭐 협치, 통합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벽이 계속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고 결국 오늘날의 이런 정치계 상당한 국가 체제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위기까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있어서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민주화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민주화 투사로 등극을 했고 마침내는 이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던 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실상을 알아야 되고 그 실상을 세움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95년도에 이렇게 첨탑 제거를 하면서 이게 마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복 50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광복이 아닙니다. 광복은 이제 48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단순히 식민 잔재의 예행적인 청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역사의 잔재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자, 과연 누가 그릇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된 것을 사장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불운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런 해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는 이제 5월에서 6월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80년 5월 5.18에서 87년 6월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책이 2007년도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열어보면 김영삼의 기념사, 이게 어떤 기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따져보면 이제 저희 40여 년 정치 여정에서 저는 이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걸로 봐서 이제 90년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들의 6월 항쟁은 결국 전두환을 굴복시켰다. 이게 이제 김영삼의 인식이라는 거죠. 자, 그 굴복시키고 독재자라고 명칭된 사람들, 뭐 박정희 또 이승만 이런 거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6.29를 이끌어냈다. 국민의 힘에 감동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편 이 밑에는 이제 김대중 기념사가 있는데요. 이제 민주인권평화라는 김대중 정신을 마구 써놓으면서요. 이 6월 항쟁으로 목숨 바쳐 싸운 영령과 모든 민주투사에 대해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항상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월 항쟁 일지라는 면도 있는데 결국 87년 1월에 이제 박종철 군이 치조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전국적으로 번졌다. 마침내 6월 29일에는 6.29 선언, 이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는 국민운동본부랄지 민통련, 변협, KNCC, 개헌작업, 즉각 착수와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 해제를 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타협의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를 내주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유시춘 좀 여러 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사람이 상임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원고에서 제일 첫 편에 처음에 한 3페이지 정도를 이 김영삼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동작구 상도동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들어가시면 이게 제가 올 3월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이제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의 이제 취임 30주년을 또 기념해서 이렇게 뭐 글을 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은 그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라는 겁니다. 문민정부를 만들어서
군부를 타도로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YS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45세 야당 총재다 최연소였고 뭐 구선 의원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그의 이력을 전시를 하는 스크린이 있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 정부에 비교해서 이제 왼쪽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이게 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정, 디모크라시라는 거고, 권위주의는 뭐 이즘인데,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글자 장난을 하듯이 나열을 해놓고, 이 과거 이 박정희 정권, 이 군부 정권은 나쁜 것이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획일화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더 들어가면 이제 문민정부 빅3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 다 나열을 해드렸고요. 뭐 4.19 혁명, 부마, 6.10, 5.18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4.19, 부마, 5.18, 6.10. 이 네 가지 이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 했던 그 사건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의고로 불리우던 4.19를 혁명으로 격상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수유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비석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입구에 있는 비석인데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자, 14대 대통령에서 거산 김영삼이 썼다. 그러니까 4.19라는 거를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낸 그 정신의 발로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혁명이라고 격상을 시켰다는 것 자체, 그리고 북한에서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했던 그 미완의 혁명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회가 나오죠. 자, 하나회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은 1961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군의 정치와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의 망령이 거치는 출발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회에 척결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진덕 교수님께서 이해 발제해 주신 뭐 이제 그런 문민화에 대한 그가 김영삼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쭉 들어가면 이제 이 왼쪽에는 이제 제가 여기 올려놓은 어록들이 이제 적혀 있고요. 뭐 단식 민주주의를 열다, 새벽을 열다 하면서 그의 이제 83년 5.18 3주년 기념 이후에 있었던 이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민주투쟁의 한 역사의 획을 그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자, 국민과 함께 이룬 6월 혁명이다. 뭐 많은 국민들이 이 6월 6.10 항쟁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직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 하나를 찾아왔는데 이건 88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이고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요. 지금 88년 4월에 총선에서 여소야대 전국이 형성됐고 김대중 총재가 이제 청와대에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김대중은 올림픽 이전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올림픽 뒤 대폭 석방을 약속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양심수라는 것은 비전향 장기수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 공화국이 5공화국 및 전두환 씨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김대중의 주장에 대해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단절해야 하나 잘된 것은 계승해 나가야 하며 역사 전체를 단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김대중은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재산을 내놓는다면 이미 밝힌 대로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자, 악망문을 쓰고 미국까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돈까지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뿌리박기 위해서는 독재를 지향하는 극우와 공산화를 지향하는 극좌도 다 같이 배제해야 한다. 이제 양비론을 들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의 극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우익 세력을 이제 극우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극우와 극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아주 원리 원칙적인 표현이죠. 극우와 극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의 속내는 뭐냐? 즉 혁신계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겁니다. 혁신계는 지금이 말하는 이제 진보죠.
이런 자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김대중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날 신문인데요. 바로 아래쪽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뜹니다. 50 비리 조사 특위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신문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김영삼 민주총재가 이제 8월 31일에 제1기 전국 지구당 간부 훈련 대회 참석해서 우리 당은 좌경화로 치닫는 일부 과격 세력을 억누르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 쿠데타와 같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은 극우 세력을 함께 제압해 나가면서 정치력으로 시대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김대중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극자와 극우는 배제돼야 한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의 극우는 좀 전에 발표하신 그 군사 정신으로 무장한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3당 합당을 이제 90년 1월에 선언을 하는데, 자, 김영삼의 저 표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무언가 내가 이걸 참고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합당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타협이 결국 지금 오늘날의 이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민주공원이라는 곳을 가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부산에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발표했던 이제 선언문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7년도 10월에 이 민주공원이라는 걸 기공하면서 그 기념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자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이제 그 현충탑도 있어요. 여기 현충탑이 있는 곳이 원래 중앙공원이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민주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그런 후국 정신과 지금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의 길이는 민주공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공원이고요. 자, 우측에 있는 민주항쟁기념관과 뭐 전망대, 민주횃불, 넋기린 마당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4.19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라는 것도 어쨌든 독재한 거에서 이승만을 쫓아냈다. 여기에 입각한 4.19입니다. 자, 이 글씨체는 어떤 글씨체인지 잘 아시겠죠? 네, 간첩 전력자 신영복의 글씨체인데 뭐 아무렇지 않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99년도 이제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부마 사태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김대중 있고, 자, 14대 아마 같이 왔나 봅니다. 본인이 이제 추진을 했고 이제 결실을 거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기념 식수를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노무현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횃불의 모양입니다. 네, 횃불 모양을 이렇게 해놨고요. 1층에 이제 민주항쟁도가 있고요. 2층에 이제 상설 전시실이 있는데 이게 민주항쟁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자, 4.19 혁명, 부마, 광주 5.18, 6월 이게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현장을 이제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 연변대 미술과 교수가 이렇게 그렸고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기증을 했다. 박종철은 CA 재헌의회라는 반국가단체 소속의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상설 전시장입니다. 들어가면은 자,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4.19 부마 5.18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을 정리 그 정신 기념을 계승한다. 자, 정신 계승이 나오죠.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오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기부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 또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조직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자, 이쪽을 또 확대를 해보시면 자, 부산은 언제나 한 축을 담당했다. 4월 부마 5.18 6월 그리고 이제 촛불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자, 근데 이게 굉장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쟁을 계승한 국가건설운동, 자주적 통일운동으로 승화된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식의 통일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중에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있어요. 좌익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좌익이 승리를 해서 독립을 했다면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면서 이렇게 또 헌법을 또 끌어다 옵니다. 항상 이 헌법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은. 자, 그래서 다양한 시대에 있었던 이 운동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4월 부마 5.18 6월 그리고 촛불까지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민주 체제의 기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세월호까지 나오고요. 소녀상, 촛불. 자, 이게 오늘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자, 녹슨 철조망, 네,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나오는 길에는 자, 이렇게 들불과 횃불 넘어 촛불이 빛난다. 우리는 민주의 빛으로 세상 앞에 나아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시절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자, 민주성도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주인은 우리다. 자, 민주주의 주인은 우리다. 자,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호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팜플렛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4.19, 부마, 5.18, 6.10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4대 민주항쟁이다라고 하면서 배워나갑니다. 자, 뭐 민주할배, 평화할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4.19 라떼, 6월 민주 매실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정치적 이 혼란은 이미 정당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합법적 공간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기존의 이 자유민주 체제 세력들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버젓이 이렇게 다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령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 헌법에다 수록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뭐 임시정부가 나와요. 대한민국이란 건국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항상 먼저 오게 되고요. 자, 4.19, 부마, 5.18, 6월, 이제 촛불까지 들어있죠.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진보당 2014년 12월에 헌재에서 해산이 됐죠. 여기는 이제 가보농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게 다 의로웠던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계승해야 된다. 물론 여기 이제 정당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4.19, 부마, 5.18, 6월은 기본이고, 자, 4.3 폭동, 반란을 이제 민중항쟁으로 해서 놓고 있고요. 자, 촛불항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네,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심지어 4.19 혁명의 뭐 도화선이 된 228, 38, 3.15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6.10까지 포함해서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운동이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지 못하실 텐데요. 보통 국민들은 그냥 다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게,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조국이 2018년도 3월에 4.19 혁명, 그리고 부마,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다가 넣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개정안을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뭐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죠. 해서 현행 헌법과 개정안을 이렇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저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민주항쟁 기념관인데 여기가 넉기린 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추모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이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시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영령의 뜻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국 영령에 대해서 이렇게 묵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들면서요. 자, 이게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네,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나팔 소리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호국과 민주가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이곳에는 한 공간에서 적절히 자신들의 선을 지키면서 마주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의 어떤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깃발이요, 저 멀리 부산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6.25에 참전해서 희생당하신 그분들을 기리는 현충탑의 태극기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도 이제 태극기가 있고요. 결국 이게 병존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까지 이 혼란은 계속될 것인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좌익 사관에 입각한 그런 정신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서 어떤 세력에 붙으면은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뭐 수박부수라고도 하고 혹은 뭐 이제 기회주의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 정말 참담한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많이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실상을 특히 이제 김영삼 정권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결국 그 민주화라고 불렸던 거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고 또 부강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절대 악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제 후세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호국, 애국 이 세력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여기 살아계실 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 이 좌익들이 만들어놓은 이 교육에 그쪽이 이제 정말 옳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작용화가 되고, 그거는 굳이 북한에서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미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의 실상을 바로 세워서 이 민주화가 정말 하등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익한 게 없다. 특히 김영삼이 말한 민주화 정신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충분히. 예, 그러면은 제가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체제에 맞서 싸우는, 오히려 항상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투쟁 정신에 입각해서 93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체제에 이제 수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이제킹을 당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주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학생 세력들, 뭐 수혈을 한다, 뭐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정치계로 이제 끌어들이게 됐고,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로를 터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김영삼 민주화 정신의 실상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낭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민주화 정신의 실상. 첫째,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대한 저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민주화 정신은 역대 정권을 무시 및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인하여 헌법 66조 2항에 반하는 반헌법 정신이다. 둘째, 합법적인 역대 정권과의 폭력 충돌을 빚고 사상자를 낸 4.19, 부마, 5.18, 6.10 등의 사건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반체제 정신이다. 셋째,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신군부 독재라는 거짓 프레임에 갇혀서 합법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무시 및 폄훼하는 역사날조 정신이다. 넷째, 국민투표를 통해 지지받은 69년 삼성개헌과 72년 유신체제에 대해서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만을 관철시키고자 한 반민주 정신이다. 다섯째, 따라서 실제 민의를 읽지 못했거나 무시하면서 연설 중에는 국민의 이름을 끼워 호도하는 국민파리 정신이다. 여섯째,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정의롭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감상주의에 빠진 학생과 시민을 향한 선동 획책의 반지성 정신이다. 7째, 소급 입법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 정치 권력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파렴치하고 근시안적인 전근대적 정신이다. 8째, 동법에 의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자유 정신이다. 9째, 자신을 추종했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북한 주민에 대한 침묵, 강제 북송 행위는 반인권 정신이다. 10째, 이상 모든 이유와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과 외환을 인정 및 방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정신이다. 위에서 보는 바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뿌리인 자주 독립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주화 정신의 실상을 파악했다. 이처럼 하등의 쓸모도 없고 수치스러운 민주화 정신을 하루속히 뽑아내고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추방해야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오늘의 풍요와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